내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고 꼭 할 수 있는 든든한 이런 지원해주는 사람들, 나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언제 어디 가자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깃발 들고 함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내가 행동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냥 국영주 중심으로 대학교 가야 되고, 또 대학교 가면 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체를 고민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탐색하는 법, 좀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 몸과 정신 모두를 통틀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타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타로를 흔히 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혹시 타로 보셨어요? 네. 뭐 하늘에 대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 타로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의식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기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사회화라는 것들이 되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사회화되면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이렇게 참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는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 우리 무의식에 다 억압되어서 저장되어 있어요. 살면서 참고 내 스스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들이 여기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표현되고 있어요. 타로는 그런 무의식과 연결되어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나의 어떤 무의식에 억압된 패턴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을 탐색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른 척하고 있다거나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타로를 통해서 무의식이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아, 내가 맞아,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봐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걸 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상도 굉장히 자기 탐색에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명상을 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깨어있는 마음, 쉬는 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다 이게 습관으로 많이 살아가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되게 습관적인 우리 반응이 있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그 습관에서 살짝 벗어나서 관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나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명상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그건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지금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어떻지? 저렇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 몸의 감각이나 내 지금 정서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요. 숨 쉬고 있는 걸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단 1분도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미처 24시간 동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잊고 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서 상태와 굉장히 똑같아요. 우리가 막 뭔가 불안하면 숨 제대로 안 쉬어지죠. 무서우면 숨 안 쉬어지죠. 호흡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호흡이 이제 조금 가라앉아요. 편안하게 천천히 뭔가 고르게 숨을 쉬게 되면은 그대로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이 돼요. 그래서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완, 쉼이에요. 생각하게 되면 우리 몸도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가만히 머물러 보고 이런 게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오늘 원래 네. 우리가 보화사지만 섭외를 잘하신 게 저는 정반대 얘기를 그러니까 정반대는 아니고 네. 같은 이야기인데 접근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예. 보아님이 이제 생각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생각과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과 친하게 지내자.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 쪽이거든요.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미술을 해야 되겠다, 예술가로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관념들을 다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100가지, 하기 싫은 거 100가지, 해야 될 것 같은 거 100가지, 하면 안 되는 거 100가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썼어요. 계속 쓰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를 금기로 여기는지, 뭐를 욕망하는지, 언제 즐거워하는지, 언제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왜를 짚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뭐에 영향받은 건지, 무슨 이데올로기 때문인지, 무슨 경험 때문인지. 계속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상성의 규범이 있고 뭐를 잘하기를 욕망하고 인정받기를 욕망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다 그냥 정말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한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기준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어렵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제 페미 드로잉을 만든 거죠. 그래서 페미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로잉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관찰해서 그리는데 이 본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훈련돼 있는 방법,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전제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페미 드로잉에서는 맨 처음에 감각 드로잉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촉각을 선으로 표현하고 미각을 입에 느껴지는 감각을 선으로 표현해보고 소리를 선으로 옮겨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읽어보는 과정이 또 타로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먹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떤 자극으로 느끼는지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고추장을 만약에 먹었어요. 근데 이 고추장을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는 선하고 매운맛을 못 먹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는 선이 달라요. 네. 그렇지만 단 거랑 매운 거는 또 분명히 달라서 단 것끼리의 유사성이 있고 매운 것끼리의 유사성이 있으면서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멤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공통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개별성에 대해서는 그게 나의 어떤 경험이나 선호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앞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자기가 해석하는 자기가 느끼는 자화상을 그리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고 원하는 점을 찾게 해주는 방법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저희 다양성 훈련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써보라고 한 다음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고 또 그 왜를 찾았으면 또 왜의 왜를 또 들어가 보라고 해요. 그래서 2-3단계 이상 왜를 계속 저는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냐면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기쁜지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찾는데 힘들고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걸 그럼 막는 건 뭐냐? 누가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냐? 뭐 어떤 사람 뭐 엄마, 그냥 학교, 뭐 공교, 네, 너무 1차. 그래서 그거 그럼 엄마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엄마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엄마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좋은 삶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그럼 결국에 학력 학벌 중심주의 사회, 가부장제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방법과 사회 구조와 나를 연결시키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 달라도 같은 또 목표들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타로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 아까 왜를 말씀하셨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오늘 짬뽕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지금 왜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나한테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 그래야지 리딩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질문. 타로나 명상이 또 페미니즘 네. 또 활동하시는 이제 여성주의와 좀 더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남성들이 많이 만들었고 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치나 규범이 담겨 있는 그런 타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70년대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구에서도 여성주의 타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여기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상담 도구로도 많이 활용하는데 마더피스라는 타로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원형 타로이고 가부장제 이전에 모계 중심의 사회, 어떤 그때의 문명, 전쟁을 싫어하고 자연과 평등한 관계로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런 가치와 문명의 어떤 모습들을 담은 타로가 이제 마더피스 타로예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타로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삶도 돌아보고 또 그런 가치로 자기의 삶을 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성주의 타로 상담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명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사실 페미니즘은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페미니스트가 이제 나엘 엘사다이라고 이집트의 페미니스트세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모든 생명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성한 불꽃 그것을 발현하는 것. 그래서 그 신성한 불꽃이 사회에서 실현되는 게 이게 정의이다.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서 이렇게 늘 이렇게 적어두고 이렇게 새기는데 명상에서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자아 초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에고를 넘어서서 진정한 나 이런 것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페미니즘은 저는 생태주의일 수밖에 없고 영성주의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명상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타로와 명상이 페미니즘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대의 이 가부장제 얘는 내 밖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고 밖에서 다 찾아야 돼. 근데 이제 타로도 명상도 자기에게서 찾고 맞아요. 그런다는 점에서 정말 페미니즘적인 도구, 수단 혹은 그거 자체로 페미니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사는 여성주의 현대미술이라고도 또 이름 붙이셨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붙는지 이 80년대 민중미술에서 여성주의 미술이라는 말을 선택하셨던 선배님들이 페미니즘 미술이라고 안 하고 여성주의 미술이라고 한 데에는 그 차이가 있대요. 서양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는 백인 여성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소수자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러긴 했는데 시작이 그랬던 거라면 우리나라의 여성주의 미술은 80년대 민중미술에서 이 민중을 또 남성으로만 상정한 거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계급이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와 계급이 함께 처음부터 고민이 된 건 거예요. 저는 그것에 더 동의하고 저도 이제 계급의식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미니즘 미술가보다는 여성주의 미술가라는 말이 더 좋기도 하고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특이하고 멋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해한 거. 난해한 거. 그래서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힘드신지 모르겠어. 신중심 사회에서 성경을 계속 그렸던 화가들이 이제 왕과 귀족의 시대가 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복무했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부터 자기가 신처럼 막 이렇게 다 창조하고 이러려고 했으면 근대 시민사회 이후부터는 개개인 주체가 되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이제 현대미술로 와서는 그 다음 단계인 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결국 나한테 영향을 준 게 무엇인가, 이 사회가 뭔가, 이것까지 고민하게 된 게 현대미술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기 때문에 여성주의 현대미술이라고 저의 지향점을 이제 둔 거고, 2018년에 여성주의 현대미술 선언이라는 걸 제가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진 이것들로 어떤 방향을 갈까를 고민하면서 여성주의 현대미술은 이런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로 활동하게 됐고, 결국 그걸 강의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권적인, 페미니즘적인 또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한 평등 실천을 하는 여러 방법들, 방향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